2026년, 앞으로 불과 2년 뒤죠.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조수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진짜 동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AI한테 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AI가 우리의 최종 목표를 딱 알아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직접 일을 처리해준다면 어떨까요? 2026년이 바로 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AI가 단순히 답만 찾아주는 답변 엔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엔진으로 진화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는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인턴 같아요. 자료 찾아달라 하면 찾아주고, 글 초안 좀 써달라 하면 써주죠. 하지만 에이전틱 AI는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를 통째로 맡기면 알아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다 해버리는 유능한 팀장급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세세하게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종 목표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도대체 어떻게 진화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와 기술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이게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2026년 우리의 커리어는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AI 에이전트의 원년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행동 엔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라는 건요, 그냥 명령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최종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AI의 발전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해진 규칙만 반복하는 자동화 수준이었죠. 그러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지금의 생성형 AI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목표 하나만 딱 던져주면 알아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틱 AI라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AI가 이렇게까지 뚝뚝해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비즈니스나 기술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규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이 변화를 아주 흥미롭게 3가지 역할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설계자 역할.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둘째는 통합자 역할인데요.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한 팀처럼 협력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구자 역할은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고 또 안전하게 지키는 것까지 전부 다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딜로이트의 이 한마디가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의 중심이 누가 더 똑똑한 AI 모델을 개발하느냐에서 누가 그 AI를 실제 현장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실행 능력이 승부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AI를 운영한다는 게 단순히 컴퓨터 스크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AI는 디지털 세계라는 벽을 허물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트너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창고의 무려 80%가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피지컬 AI의 시대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AI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코드나 데이터 속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의 팔,
드론의 날개, 자율주행차의 두뇌가 되어서 우리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행동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분들의 일상을 돕는 돌봄 로봇으로, 또 복잡한 물류창고에서는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활약하고 있죠. 스마트 빌딩부터 부동산 개발까지 그 적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과 비즈니스의 거대한 변화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PwC의 보고서를 보면 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그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 다른 분야보다 66%나 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까지 중요했던 내 기술이 당장 내일은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빠른 변화는 기업이 임대를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려는 의지 같은 태도나 잠재력을 중요하게 봤다면 이제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즉 얼마나 빨리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지 그 속도를 증명해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모든 걸 자동화할수록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집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인 분석,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호기심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무엇을 할지는 알려줘도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0년의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할 새로운 동료입니다. 이건 대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당신의 옆자리에 앉는 새로운 동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